오늘은 국제물류 포워딩 이틀차 우리 이제 수환 씨께서 화주가 뭔지, 그 다음에 바이어와의 관계에 의해서 국제물류가 이제 생산된다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주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계약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 무역이다. 근데 이 화주가 해외에 있는 바이어에게 물건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즉 포워더를 알아내서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갈 때에 여행사를 통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남미를 여행 가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화주가 포워더에게 나 이런 물건을 언제까지 배에 실어서 보내주고, 네가 해외에 있는 파트너에게 연락을 해서 물건을 회수해라. 이게 일련의 무역, 즉 국제 물류의 거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포워더가 하는 일,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도 이 포워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수환 씨가 포워더에 입사를 했어요. 회사를 가니까 너무나 정신이 없고 바빠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하는 일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빨강색은 화주와 포워더, 관세사의 영역이고, 즉 뭐냐면 포워더하고도 일을 할 수도 있고 화주는 관세사하고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초록은 화물이 이동하는 거고, 파랑은 신속하게 이제 사전 정보를 알려야 된다. 그래서 수출지 은행에서 수출지 화주하고 계약 관계가 돼서 통장으로 이 LC 오픈, 즉 내가 돈을 얼마나 있어서 또는 또 자금을 결제할 수 있는지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자 화주하고 수입자 화주가 계약을 해요. 계약. 프로포브 오더, 프로바이드 오더라든가 프로바이드 임포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수입자, 아까 말했듯이 수입지 은행하고 LC를 오픈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무역업자들끼리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을 하면, 어쨌든 수출자가 물건을 보내야 되는 사람은 이제 포워더하고 계약을 한다고 했죠. 내가 수출을 언제 할 거다. 선적 요청, 쉬핑 리퀘스트, 커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익스포트 라이센스, 수출 면장.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수출자가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수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수출 승인을 받으러 가는 곳이 바로 관세사예요. 관세사에게 수출자와 수입자가 어떤 금액 조건과 어떤 패킹 리스트, 포장 명세서를 가지고 포장 명세서에는 볼펜 100자루를 박스에 넣어서 몇 박스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내역이에요. 그럼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 면장을 받고, 그걸 가지고 수출 면장이 나오면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날짜와 수출하고자 하는 물건의 금액, 내가 10,000부를 수출하겠다, 20,000부를 수출하겠다, 10,000부를 수출하겠다, 그거대로 일단 그 면장 받은 기한까지 수출을 해야 돼요. 그걸 포워더에게 알려주면 포워더는 바로 이 선정 요청, 언제 배를 태워서 무조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선사에다가 부킹, 우리가 해외 여행 가려면 부킹하는 거와 똑같아요. 어느 날 배에 얼마큼의 양으로 내가 배를 태워야 된다. 스페이스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선사가 yes sir 하고서 이제 배를 준비하죠. 배를 준비하면 포워더가 그러한 정보를 또 이 선적 스케줄을 수출자에게 줍니다. 수출자에게 주면 그 선적 스케줄에 맞게 무조건 도화는 즉 창고에 물건을 가지고 만들어내서 이 어딘가에 부산으로 보낼 건지 인천으로 보낼 건지 평택으로 보낼 건지 그곳에 물건을 갖다 놔야 돼요. 어떤 게 내륙 운송으로, 트럭으로 갈 수도 있고 기차로도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컨테이너를 많이 봤을 텐데, 컨테이너를 하나를 20피트라 그래서 작은 컨테이너 하나라든가 큰 컨테이너 40피트 하나 컨테이너를 딱 채워가지고 수출자 도화에서 창고에서 출발을 해서 선사가 지정한 ODCY에 갖다 놔도 되는데, 그 물건이 이렇게 풀 컨테이너 못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만큼밖에 물건이 없다.
라고 하면 이거를 풀 컨테이너가 아니라 LCL less than of 뭐 카고 해가지고 LCL 카고를 포워더가 어느 CFS 창고에 갖다 놔라. 그럼 요거를 이제 화주가 자기가 만든 물건을 딱 갖다 놓으면 포워더는 이렇게 만든 물건과 이렇게 만든 화주 물건을 합쳐서 이 박스 짜는 거 20피트 하나 40피트 하나 이런 걸 짜는 게 바로 이 포워더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커미션을 먹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10명이 갈 때와 100명이 갈 때 여행 자금이 여행 경비가 틀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혼자 미국에 그냥 항공사 부킹해서 가려면 비행기가 500만 원이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400만 원에 갈 수도 있고 내가 100명을 모아서 가면 300만 원에 갈 수도 있고 포워더는 그러한 일을 여행사는 여행 계획을 통하지만 포워더는 화물을 해주는 역할을 알선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포워더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화주가 어딘가에 CFS 창고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컨테이너를 짜서 선사가 지정한 CY 컨테이너 야드장에다가 갖다 놓으면 결국 얘가 항구, 포트, 뭐 해운 신항, 아니 부산 신항, 뭐 인천 신항 이런 데다가 터미널에 반입을 해서 여기서 이 물건이 밀수가 아니다. 물건이 적재된 게 정확하다.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서 오케이. 이게 바로 매니페스트. 저 포워더가 그래서 직접 물건과 같이 움직인 게 아니고 물건은 물건대로 터미널에 가 있지만 포워더는 이러저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매니페스트 화물 적재 신고를 해요. 관세청에. 그럼 관세청에 적재 신고, 적화 신고를 하면 선사도 적화 신고를 하고 포워더도 적화 신고를 하고 이 배에 어마무시한 물건들이 컨테이너가 쫙쫙쫙쫙 실으면 전체 양에 어떤 포워더가 실었고 어떤 포워더가 실었고 어떤 화주께 실었고를 관세청에서 승인을 해야만이 이 제날짜의 배가 출발한다. 이게 계략적으로 하는 수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주가 수출하려고 하는 날짜에 포워더가 선사를 섭외를 해서 FCL, LCL 화물을 CY나 CFS에 갖다 놓으면 부두에 터미널에 들어가는 거 반입, 나가는 거 반출, 출되면 물건을 적재하는 거 온보드. 오늘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출항을 하면 빠이빠이 남태평양에 가면 실질적으로 포워더가 화주한테 하우스 BL, 선사는 포워더에게 마스터 BL을 발행해요. 마스터 BL, 오션 BL, 즉 배에 실었다. 포워더는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우스 BL. BL은 빌 오브 로딩이라 해서 선화증권. 이 물건을 대표하는 여기 10,000불의 물건, 20,000불의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책임져서 내가 미국까지 온전하게 보내주겠다. 그걸 약속하는 서류인데 이 남태평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니 이 배에 온보드 하면 BL을 발행을 해서 이 화주도 수출을 했다라고 승인을 받고 은행에다가 온보드된 하우스 BL이나 마스터 BL을 갖다 주면 그 물건 이 물건 대금을 줍니다. 그래서 FOB Freight on board 운임을 온보드 배 위에 올리면 이 물건 대금을 준다 라는 FOB 조건으로 무역을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온보드 포트에 일단 배를 실으면 모든 책임은 수출자는 끝났다. 그래서 돈도 지불하고 운송료도 지불하고 선임도 지불하고 또 포워더는 화주한테 받은 돈을 선사에 지불하고 운송사에 지불하고 CFS 창고에 지불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인 수출의 일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포워딩 이 업무를 프로그래머 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여성 CEO 김영숙 빅토리아였습니다. 수완군, 내일은 이 부분을 도식적으로 도표를 사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